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요.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엘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또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답글 네. 읽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네. 먼저 시작할까요? 네. 레인 세븐티님, 엘리님 드디어 귀환하셨군요. 독해님도 좀 나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필라테스로 코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코어 운동 강추. 저도 머리를 잘랐는데 원래님 머리가 궁금하네요. 한국보다 비쌀 것 같은데 미용실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누가 $400 머리를 했다는데 비싼 거야? 하고 물어봤는데 전 미국 가격을 몰라서 잘 모르겠다 했어요. 자코와 니자님 얘기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뭔가 여기서 손으로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혼자 다 해내야 하는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고 더 바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여유를 찾았다는 얘기를 하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머리가 여기가 더 비싸죠, 언니? 잘 모르겠네요. 요즘 한국도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한국에선 비싸도 이런저런 포인트 카드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네. MSRP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는 약간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MSRP? 그죠. 좀 할인된 가격으로 내신다고 하는데 여기는 미용실마다 다르고 그 헤어 디자이너마다 가격이 너무 다르죠. 맞아요.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시할 수 없는 팁 문화. 맞아요. 네. 서비스 받는 건 좀 팁을 더 내죠. 그죠. 네. 팁을 샴푸해주는 사람 뭐 일일이 다 맞아요. 줘야 되니까. 네.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비싼 것 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어른들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커트는 대략 한 40불 정도 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팁하면 한 50불 정도 써요. 그래서 그냥 머리 자르는 그게 그냥 저렴한 편이에요. 네. 한 50불, 뭐 5만 원, 6만 원 정도 쓰는 게. 네. 그리고 좀 이 근방에서 좀 유명하시다는 분 가면은 70불 정도, 그러니까 파마 말고 그냥 커트만. 한 네, 70불 자르는 정도 받는 분도 계시고요. 50불 받는 분도 계시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다 이제 뭐 팁도 주고 그러면 한 그죠? 뭐 80불에서 90불 네. 정도는 그냥 일반 머리 자르는 정도는 그 정도 든다고 하시면은 평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처음에 유학하고 그랬을 때는 미용실 값이 워낙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막 기르기도 하고 집에서 자르기도 하고 네. 그랬거든요. 사실 비쌌지. 그래서 네. 나는 미용실 다니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잖아. 그죠? 제가 항상 잘라줬죠. 오. 워낙에 머리가 곱슬려가지고 티가 안 나요? 나거든. 이상하게 잘라도 티가 웬만하면 안 나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도 벌고 오래 살다가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네. 하고서는 가는.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 한국 가도 나는 사실은 그렇게 머리를 막 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저 네. 유학할 때도 정말로 그 남자 이제 친구들은 제 주변의 남자애들은 바리깡 같은 게 다 집에 있었어요. 맞아요. 네. 집에서 이렇게. 네, 그냥 자르고 워낙에 비싸니까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400달러짜리 머리는 아마도 그냥 파마인 것 같아요. 네. 그죠? 펌하고 네. 뭐 트리트먼트 받고 네, 네. 뭐 그러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네. 네. 그리고 또 소이님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보내주신 답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엘리원독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팟빵 어플에 가입해 댓글을 남기고 싶었는데 역시나 휴대폰 인증에서 막혀버렸네요. 대신 DM 남깁니다. 처음 팟캐스트 제목을 보고 파리도 살기 독한데 뉴욕은 얼마나 독한지 궁금해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역시 해외에서 사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첫 에피소드부터 차근차근 듣고 있는데요. 이제 끝까지 거의 다 들었어요. 패션과 건축, 그리고 흥미로운 음악과 뉴욕 에피소드까지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특히 패션을 전공한 학생으로서 뉴욕의 패션 이야기는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파리에 살면서 항상 뉴욕을 동경하고 있었는데 생생한 뉴욕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흥미롭고 알찬 팟캐스트 만들어주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소일님이 인스타그램 DM 남겨주셨는데요. 여기서 패션 공부하시는구나. 네, 저 이분한테 되게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사실은 이분 DM 읽기 전에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6년에 파리에 갔다 왔었거든요. 출장 네. 겸. 근데 요 근래에 문득
파리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치고 있어요. 네. 그냥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서 네. 파리 옥탑방에서 살고 싶다 막 이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네. 괜히 한번 약간 네. 파리 그 렌트 시세 같은 거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에서 패션 잡을 구하려면 어떤 웹사이트 어디서 도대체 그런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네. 괜히 막 구글을 뒤졌었거든요. 네. 꽤 오랫동안 네. 저녁 시간을 다 통틀어. 와. 네, 이제 그러면서 근데 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막 어디서 구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분명히 파리에도 한인들이 살 텐데 약간 저같이 패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있을 텐데 그들의 커뮤니티가 또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지? 막 이런 걸 괜히 네.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 리소이님 다이렉트 계시죠? 메시지로 어디에서 잡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우리 엘리한테 보내주지 마세요. 아니 왜 여기 엘리 파리 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못 가요 언니 저 영주권 묶여서 근데 아무튼 예, 네. 그랬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파리에서 또 패션 하시는 분이 또 들어주시니까 되게 반갑고 뭔가 또 동지애가 또 막 철철 느껴집니다. 그러게요. 거기에서는 또 파리는 파리 나름대로 되게 그 특유의 문화와 그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뭔가 시크하고 뭔가 사람들의 눈빛도 다 시적이었고 맞아요. 네, 한 번쯤은 꼭 살아보고 싶은 도시예요. 맞아요. 정말. 나도 유럽 여행 갔을 때 너무 잠깐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네. 팟빵에 남기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또 언제 한번 장소 한번 마련하세요. 저희가 가가지고 파리는 독해 한번 할게요. 오. 좋다. 좋다. 가면 되지 뭐. 비행기 여기서 뉴욕에서 파리 가는 거 별로 안 비싸요. 네. 네. 7시간 정도 가고. 딱 하면은 시즌 좋을 때 가면은 싸게 구할 수 있거든. 그죠. 에어비앤비도 제가 쫙 다 알아봤어요. 잘 돼 있던데. 오. 네. 옥탑방 한번 갈까요? 나이스. 맨사드 지붕에. 그래서 엘리 파리도 독해. 막 이런 우리도 거죠. 그거 한번 해요. 꿈이다 꿈. 네. 그래요. 맑은 날에 지렁이님. 제가 읽을까요? 네. 맑은 날의 지렁이님. 과천 시골 인정. 겁나 시골. 이분 100% 과천 산 사람이에요. 과천 산 사람들은 과천을 과촌이라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워낙에 고립돼 있어서 우리는 국번도 공인데 국번이 공이에요? 네, 청사가 있어가지고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02를 써요. 오, 몰랐어요. 몰랐네. 진짜 네. 몰랐어. 과천에 그렇지 서울 청사가 있으니까 네, 그죠. 그래가지고 나름 되게 막 서울랜드도 있고 대공원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네. 경마장도 있고 그죠. 그래서 되게 큰 도시인데 과천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고립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떠나고 네.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과촌이라 불러요. 음. 아무튼 이분도 그래서 인정. 네, 이분 남겨주신 글 읽어볼게요. 과천에서 한참 거주한 뒤에 안양 거주 2년째. 심지어 아직도 전 서울에서 놀다가 막차 시간 애매하겠다 싶으면 사당역에서 버스로 환승하고 과천에서 또 환승. 아, 근데 질문 있어요. 여고랑 외고 지금도 같은 재단인가요? 그럼 그 두 학교의 교직원들 교차 발령도 있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저도 졸업한 지가 엘리가 과천 여고 나왔군요. 네, 저도 아. 졸업한 지가 꽤 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같은 재단일 거고 실제로 교직원들 교차 발령은 있어요. 저희 선생님, 제 고3 담임 선생님이 몇 외고에 해 뒤에 계시다가. 외고에 계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차 발령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뭐 PS1 서울랜드 파이어웍 보고 싶네요. 21시 전후로 대공원에 산책하러 가면 볼 수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과천에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8단지를 살았었는데 8단지가 어디냐면은 그냥 가장 쉽게 그 서울랜드가 보여요. 8단지 그 고층 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층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특히 제 방에서는 그 서울랜드가 보였어요. 그 서울랜드 하는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항상 한 9시쯤 되면은 이제 늘 저한테는 일상이 맨날이 파이어웍이었고 불꽃놀이를 항상 보면서 컸어요. 되게 근사하다. 네, 근사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과천 사는 사람들만 아는 게 대공원이 근처잖아요. 네.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천에 이제 비상 이제 걸렸던 게 그 과천 대공원에서 늑대가 탈출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과천 사람들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는 게 과천 사람들 나오지 말라고 밖으로. 그리고 이제 정말로 약간 그 무장한 사람들이 네. 마취총 들고 이제 늑대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늑대를 과천에 있는 한 중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그 운동장에서 잡았어요. 밤에. 와, 근데 진짜 무서웠겠다. 다른 네. 동물도 아니고 늑대니까요. 그러니까요. 동네가 좀 와일드하네. 네, 그래서 그런 약간 일들도 과천 살면서 있었고. 지금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난 게 왜 있잖아요. 동화책에 나오는 늑대가 어느 집에 가서 소녀를 잡아먹고 소녀의 옷을, 할머니의 옷을 그 입고. 빨간 망토 그거요. 그렇게 막 연결이 할머니 돼서 막 생각이 이런 거. 막 드는데. 네. 다행히 잡혔군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되게 추억이 많은 동네기는 해요. 그죠. 아기 때 태어나서 정말 24살까지 거기 살다가 다른 데 갔다 다시 여기로 이사 올 정도로 되게 추억이 많은 동네고 저한테는 고향이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늘 하는 말처럼 정말 어느 곳에 어떤 돌멩이 모양이 있다. 이런 것까지 저는 다 기억하거든요. 와. 정말 안 걸어본 거리가 없고 모든 곳곳에 다 추억이긴 한데 이곳이 몇 년 전부터 재개발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아파트가 오래돼서 근데 좀 정말 오래되긴 했어요.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더 이상 이제 견디다 못해 이제 단지가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있는데 이제 단지마다 다른 건축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개발을 하고 네. 다 고층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데 좀 이번에 가서 봤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제발 재건축할 때 좀 플랜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럴 때 좀 되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가장 슬펐던 건 과천하면 청계산이랑 관악산이 있어요. 네. 청계산. 관악산. 예. 이제 반대편은 서울대고 이쪽은 과천인데 관악산의 뷰가 엄청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관악산 밑에 단지들이 다 저층 다 5층짜리 건물밖에 없어서 그 관악산 뷰가 항상 약간 과천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싼 듯. 예, 감싼 네. 듯 그 사람들 사는 그 단지들을 근데 이제는 그 저층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고층 아파트가 그 앞에 생기고 있어서 그 뷰가 되게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뷰가 정말 씁쓸하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쳐내야 되는 그 정말 몇십 년 된 나무들. 아. 네, 그런 거에서 되게 저는 좀, 그때 이 은행나무 우리 아빠랑 같이 새벽에 나와서 털던 그 은행나무인데. 그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씁쓸했고. 그게 네. 모든 사람이 의견을 모아서 그래도 그 앞에 어느 부분은 좀 낮은 아파트를 지어서 맞아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뷰를 즐길 수 있게 네. 하는, 그러니까 전에 자코님이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여기는 공청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되도록 자연도 지키고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운 산을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즐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청회가 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서울 경기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부녀회장님들 있잖아. 네네. 그분들께서 이제 엘류 원독을 열심히 들으셔서 그죠. 개몽 앞장서는 그러게요. 엘류 원독이 되도록 네.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얘기가 결론이 되나요? 네. 그런 거지 뭐. 입김이 워낙 세니까 부녀회장님의 입김이. 알렉스 그레이 킴님. 엘리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눈에 퇴근길 고생했는데 토끼님 완전 운 좋으셨네요. 완전 좋았지. 이분 뉴저지 사시는 분 같아요. 아, 뉴욕 사시는 분이세요. 뉴욕 사세요? 네. 엘리님 말씀 듣고 나니 작년 한국 방문 때 오랜만에 만났던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시간이 많이 생각나네요. 한국과 미국 멀리 떨어져 있고 시차도 거의 반대고 오랜 기간 못 보고 지냈지만 만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헬칠링 시모님. 네. 엘리님, 커피 얘기 듣고 빵 터졌어요. 맞습니다. 이제 동네 카페 가도 꼭 두 가지 타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 바리스타의 레시피대로 만든 콜드브루라는 커피가 유행이에요. 가끔 일본 말차와 라떼와 커피를 섞은 것도 유행이고요. 일본 말차하고 라떼랑 뭐 마차 라떼 이런 거 유행인가 보죠?
그게 약간 가루 맛이 안 느끼게 이렇게 더 부드럽게 하면은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해칠링 시모님 제가 엊그저께 기사를 봤는데 동네 변호사 조드로가 시즌 그러니까 2 시작한다고? 이제 제작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드라마. 그래서 맞아요. 드라마요. 저도 네. 봤어요. 그 뉴스요.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먹방 다이어터님이 올려주신 답글입니다. 방송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남자 가정주부, 여자 가장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신기하게 방송에서 나오다니. 이럴 때가 되게 좋아요. 이게 뭔가 궁금했는데 얘기가 딱 나오면은 네, 저희도 그런 경우가 좋더라고요. 여자 연봉이 억대라. 한국에서도 이런 가족 형태가 있기는 한데 남자 주부가 밖으로 탁 나오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뉴욕에 눈을 나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억대 연봉들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세후가 그치. 세금 워낙에- 떼고 그러면은. 맞아요. 워낙에 세금이 많고 이것저것 나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도 그치. 한국에서의 억대 연봉하고는 하고는 좀 좀 다르죠. 개념이. 네. 그렇지. 그래도 여자들도 그러니까 정말 그 글라스 실링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있기는 한국보다는. 한데. 있기는 당연히 확실히 있죠. 있지. 확실히 있죠. 그럼요. 그래도 네. 한국보다는 높은 건 사실이지. 리얼리 IM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번 방송 제가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여성들 임금 이야기, 데이케어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 제 선에 안 나갈 것이라 말하는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도케님 말씀이 이번에도 맞을 것 같아요. 다 좋더라고요. 특히 보헤미안 랩소디 이야기도 반가웠어요. 저도 퀸 좋아해서 2번이나 보러 갔는데 한국은 사람들이 퀸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관객들도 상영 중에 같이 노래 부르는 싱얼롱 와. 관도 흥행 중입니다. 너무 좋은 그래서 아이디어다. 엘리 대박. 그거 봤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찾아봐. 클립 봤어요? 못 봤어요. 대박이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한국 한국에. 사람들요? 네. 아, 또 뭉칠 땐 참 잘 뭉쳐리라는 사람. 그 중에 또 관객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마이크 잡고 막 마이크 노래하고. 잡고서는 혼자 막 저기 하고 리드싱어처럼 네. 대박이야. 막 에오 막 이러면 에오 그거 막 다 해가지고 따라하고. 다 따라하고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어떤 분은 막 탬버린 가져와가지고 탬버린 치고 막 그랬대요. 너무 재밌겠다, 진짜 그런 거는. 정말 신나겠죠. 제가 저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에피소드 때 엄마랑 못 가서 아쉽다고 네,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엄마 혼자 가서 보셨대요. 혼자 가셨구나. 너무 속상해. 조조를. 근데 엄마가 어. 다행히 조조로 이제 혼자 가셨는데 되게 또 엄마를 생각하니까 또 되게 짠한 게 엄마 같은 이제 거기에 이제 조조니까 몇 분이 안 계셨는데 네. 거기에 예를 들면 10명 정도밖에 없었대요. 네. 근데 10명이 다 혼자 오셨었고 어. 다 엄마 나이대. 아줌마 아저씨들. 마음 아파. 다 뭔가 되게 추억하고 싶은데 따로 시간을 내서 같이 올 사람이랑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못 내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네. 조조로 오신 이제 엄마 아빠 나이 또래 되시는 어른분들이 이렇게 와서 보셨다고. 그래서 괜히 좀 짠하다. 이제 그 안에 우리 그렇구나. 엄마도 그죠. 같이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엄마가. 괜히 거기 가가지고 우리 엘리가 화장실 인도해 주듯이 다 혼자 오신 분들 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우리끼리 싱얼롱 싱글로 하고 끝나고 점심 같이 먹고. 난 했을 텐데. 진짜. 약간 저는 또 이상한 데서 오지랖이 또 발동하거든요. 그쵸. 뭔가 되게 짠했어요. 엄마가 그랬다니까. 그래도 엄마가 그거 가가지고 보셨다니까 좋네요. 네. 거의 저희 엄마 10년 만에 처음 극장에 가셨대요. 네. 와, 그 정도로 그냥 정말 퀸이 대단한 그룹이에요. 네, 그죠? 맞아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저는 사실 몰랐었었는데 우리랑 그러니까 저희의 팔로워가 아닌 분이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시면은 그게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셋어사이드 돼 있더라고요. 스팸 처리 같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 보고서는 이렇게 얼라우 해야지 읽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엊그저께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가서 보고 활리님이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신 글을 읽었어요. 이걸 제가 지난 녹음했을 때 알아보고서는 읽었으면 참 좋았을 거를 그래도 지금이라도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쯤 전부터 뉴노 엘류 원독을 듣고 있는 한국의 25살 청년입니다. 제가 서양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는데 뉴노를 처음 알았을 때 바일링구어를 듣고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느꼈는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누나가 완전히 끝난 줄로만 알았다가 최근에 우연히 엘리오 원독을 발견했고 정말 기뻤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발 영원히 방송해주세요. 왜 자꾸 영원히 방송하라는 거야? 아까 위에서도 누가 그러지 않았어? 영원히 방송하라고? 네. 왜 그래요, 늘? 사연으로 어제 제가 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페라 음악이니까 괜찮죠, 원래님? 이거 오페라 음악인가요?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렇지. 약간 그 오페라에, 왜냐면 프레디 머큐리가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가 보헤미안 랩소디거든. 맞아요. 그래서 괜찮죠, 당연히. 퀸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뮤지션인데 유튜브와 음원으로만 알다가 이렇게 자세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내가 유튜브에서 보았던 그 공연들 사이사이에 저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감정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키 프레디와 여자친구였던 메리의 사랑이 아직도 계속 생각납니다. 프레디가 동성애자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된 후 메리는 프레디와 일부러 거리를 두었지만 여전히 프레디를 아꼈고 프레디가 안 좋은 길로 빠지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연락하고 찾아가며 위로와 가이드가 되어주었습니다. 둘에게는 각각 애인이 생겼지만 둘은 단순히 이성으로서의 사랑을 뛰어넘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를 본 뒤에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돌봐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서는 너무 나약한 존재니까요. 힘들 때 찾아가주고 평상시에 아끼는 마음으로 안부를 물어봐주며 잘 될 때는 항상 곁에서 지켜봐주는 사람. 두 사람은 연인으로서 끝났지만 이미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퀸의 노래에는 My Friends라는 가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We Are the Champions에서도 그리고 Show Must Go On에서도 영화 후에 Friends Will Be Friends라는 노래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저도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나에게도 메리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레디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전까지 주변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저를 돌봐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프레디가 We Are The Champions에서 I Thank You All 이라고 노래한 것처럼 저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 원독도 넓고 복잡한 뉴욕에서 서로 친구가 된 것은 밴드처럼 한 그룹의 멤버가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우정을 응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DM이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난 몰랐네요. 그러게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그 영화를 되게 압축적으로 잘 적어 놓으시기도 했고 우리 엘리 원독 우리 새 멤버를 이렇게 정말 한 그룹의 멤버가 된 거라고 얘기해 주신 게 사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약간 사랑에 대한 철학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서로 돌봐주는 거. 네. 한쪽만 돌보는 거 아니고 같이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참 꼭 메리 같은 네. 돌봐주고 돌봄받는 그런 네. 사람을 만나시길 바래요. 사실 지금 메리 같은 경우에는 프레디가 죽은 뒤로도 얼마나 돌봄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왜냐면 네, 그렇게 좋아? 말이 웃겨서 그래. 제가 알기로는 프레디가 어떤 노래의 저작권을 메리한테 두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을 받고 있네요. 그 돌봄을 심하게 받고 있는 거죠. 심하게. 네, 저도 그런 관계 원합니다. 저도 만납니다. 네. 뭐야? 그리고 북극곰 다니엘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수능 보고 11월에 들어오겠다고 댓글 달았는데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 돼버렸네요. 수능은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ENW 자주 들으러 올게요. 이제 시간도 많거든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시험 진짜 잘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험도 망치고 눈앞에 할 일이 없어지니까 사실 되게 막막해요. 그래도 ENWD 들으면 다시 신나져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능 이제 끝났군요. 네. 끝났지. 이번 수능 좀 어려웠다고 그랬죠. 그랬다고 들었어요. 저도 좀 어려웠다고. 네. 그래도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 북극곰 다니엘님. 네,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잖아, 1년을. 그니까. 고3, 뭐 재수가 됐든 뭐 이렇게 항상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래도 뭐 수능 점수 나오면 그 퍼센티지 같이 나올 테니까 너무 잘 못 봤다고. 어려우면은 나만 분명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 다 어렵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죠, 뭐. 하면 되지 뭐. 네. 1년 그거 네. 나중에 100세 인생인데 이제. 저도 재수했어요. 제가 만약 재수 안 했으면 도켓이 못 만났을 거예요. 저도 수능 되게 잘 보지 못했는데 결국엔 수능을 보지 않는 학교를 갔어요. 아, 네. 맞아요. 그게 다 방법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뭐 그렇게 큰 일들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진짜 되게 커 보이지. 네, 1년 음, 동안 너무 열심히 한 그럼요. 거니까. 그게 이제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맞아요. 최근에 일어난 이벤트니까. 근데 네. 100세 인생, 150세 인생 바라보는데 그 1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네. 좀 쉬어요. 좀 쉬었으면 음, 좋겠어요. 쉬었다가 푹 쉬고, 네. 그래야 이렇게 밖에서 크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좀 쉬어야. 맞아요. 안 그리고 어느 그러고 계속- 순간에 다시 이렇게 힘이 솟는 그런 시간이 꼭 오더라고요. 그때 다시 일어나서 뭔가 그리고 그 전에 다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정말로. 죽으라는 법 없어 사람. 응. 다 방법이 있고 그 안에서 열심히만 하면 돼요. 네. 팟빵 앱 업데이트 좀 해라님. 모더니즘 해체주의가 나오니까 도케님 오늘 작두 타시네요. 짜릿찌릿했습니다. 이 짜릿찌릿 오타 아니고 정말 짜릿찌릿인 네, 거죠? 네. 짜릿짜릿 아니고 짜릿찌릿. 여기 밑에 니 작가님이 팟빵 업데이트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려주시긴 했는데. 두 분의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러게요. 고양이는 야옹야옹님. 주말엔 엘리원독 건축 독해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교수님 무병장수하시길. 뭘 자꾸 죽지 마라. 방송 평생 해라. 뭐 거의 뭐 저주를 뽑으시는구만. 100세 인생이니까요. 100세 동안. 정말 인기 좋아요. 우리 독해 교수님. 아, 네, 됐고요. 맞아요. 네.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니 작가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저의 첫 모마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알고 갔었던 건 아니고 뉴욕에 왔으니 모마 정도는 가져야지 하고 갔었는데. 그렇지. 모마 정도는 가져야지. 그죠? 그때 했던 전시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회고전이었습니다. 일단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나체 남녀 사이를 지나가야 했던 아브라모비치의 작품은 오랜 시간 벌거벗은 채로 앉아있거나 서있고 또는 누워있는 행위 예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작품으로 첫 만남을 가졌던 거죠. 독해님의 오랜만에 건축 독해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브라모비치가 어떤 그 예술가인가 찾아봤거든요. 네. 네, 진짜 하드코어던데요? 네. 나체로 서서 뭐 자기를 이렇게 정말 어뷰즈 할 수 있게끔 그냥 자기를 그냥 두는 약간 그런 행위 예술가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보셨으면은 되게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겠네. 제가 봤던 그 비슷한 류의 그 예술가는 오노 요코가 있었었는데 오노 요코가 이렇게 정말 나체로 있는 그 비디오가 계속 상영되고 뭐 하여튼 뭐 있잖아요. 막 나체로 누워있는데 막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 네.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리고 나는 오노 요코는 약간 좀 기분이 좀 근데 실제로 봤어 오늘. 어디서? 정말요? 그 우리 사무실 근처에서. 아직도 그분 뉴욕에 사세요? 그럼요. 그 Upper East Side, Upper West. 섭외하고 싶다. 네. 그래서 쇼핑 오시는 거를 봤지. 근데 아직도 그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이 네. 옆에 붙어 다녀요. 그래요? 오늘 있고 이 양반은. 존 레논의 그 극성 팬들이 그럴 수도 어떻게 할지 있는 몰라서 거고. 그리고 그러나? 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이제 딱 그렇죠. 보면은 할머니들 신는 운동화 있잖아요. 네, 사스 같은 거요. 네, 그런 거 신고 다니세요. 아. 그런 거 신고 다니시는데도 그 옷 입고 이러는 거는 정말 세련돼. 여기까지 우리 또 올려주신 답글들 읽어봤고요. 네. 네, 이번 주는 풍성하게 뭐가 많이 많았어요. 그죠? 올라왔죠. 네. 네, 너무 좋아요, 정말. 네, 많이 좀 올려주세요. 네, 이런 소통 너무 좋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 또
니 작가님께서 이렇게 터 주셨으니까 그 모마에서 겪었던 것들 네. 그거 좀 쉐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이런저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음. 모마에 대해서 겪었던 것들. 모마뿐만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현대미술을 접했던 거는 과천 그 현대미술관에서 했었던 과천 현대미술. 그 비엔날레 네. 거기에서 현대미술을 처음 접했었거든요. 그때 뭐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도 좋고요. 네. 그렇죠. 미술 전시를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현대미술이 약한 거예요. 현대미술관이 과천에 있어서. 지금 과천 무시하는. 과천이 이렇게 되게 시골이잖아. 맞아. 근데 과천? 그 고립된 곳에다가 네. 대한민국의 현대미술 그러니까 누가 보러 가? 심지어 저는 과천 현대미술관은 너무 사랑하지만 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저도 좋아해요. 네. 거기 정말로 정말 괜찮아. 과천 현대미술관이 생각보다 네. 괜찮아요. 맞아요. 들어가자마자 딱 근데- 백남준 예, 그것도 있고. 작품, 그 예. 비디오그래피 딱 있고요. 근데 접근성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너무 좋아. 멀어요. 네. 너무 멀고 너무 안 좋고 규모도 이 정도 되면은 한 도시 한 나라의 현대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정도의 규모는 맞아요. 되는데도 이게 너무 접근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건축적으로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 건물에 대해서 건축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할 말은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아쉽지. 그게 네. 과천에 있다라는 게. 그래도 너무 접근성이 안 좋은 게.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었는데 그렇지. 고등학교- 그게 고등학교 뭐 그럴 때 단체로 막 가고 그래야 가는 거 아니야? 단체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이제 갔다 와라 이렇게 아, 그러셨구나. 해서 갔다 왔었었는데 그 이후로 되게 관심도 갖고 당신 나랑 흥미롭더라고요. 대학 때 같이 예. 갔던 거 기억나? 어디를요? 과천 서울시입니다. 과천 서울. 네 기억나요. 뭐 때문에 갔었지? 대답 똑바로 해라, 잘해라. 안 전 그러면 잠깐 집에 갔다 오실까요? 나 안 그러면 아들 방에서 혼자 잔다, 오늘. 오늘 아들이 캠프를 가가지고 방이 비어 있거든. 기억 못하는 걸로. 오케이. 오늘은 닭방인 걸로? 여기까지. 오늘은 각방인 걸로.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정말 제 눈에는 도케시밖에 안 보였어요. 됐고. 미술관이고 나발이고 나발이고 다 백남준이고 필요 없어. 뭐고 언니는 나만 정말 그 보인단 말이야. 남자친구 요즘 남자친구 드라마에서 난리죠. 그 남자친구라는 드라마가 있어? 네. 네. 또 우리 박보검이 나왔는데 그게 있죠? 박보검이 나오는 근데 드라마. 그 당시에는 저희 남자친구 우리 도케시 얼굴밖에 안 보여서 아무 그 어떤 예술 작품도 거기에서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건축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일부러 당신을 내가 데리고 갔었어. 왜 아는 척 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현대미술관들 중에 그렇게 건축이 그냥 건축전이 아니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 있잖아. 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한테 주제를 주고 펀드를 줘가지고 프로젝트를 출품하라고 한 전시회를 과천에서 했었어요. 기억난다. 그래서 당신을 데리고 갔었어. 기억난다. 기억나? 이렇게 근데- 말하니까 기억나는구나. 네. 그랬는데 기억난다. 그 별로였지. 그래, 별로였어. 그게 별로였어. 그래서 그거는- 기억이 안 난 거야. 네. 됐고. 네. 그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도 과천 현대미술관이 규모가 크니까 그런 그런 걸 할 수 있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난 그래서 그게 서울 시립박물관인가? 거기보다도 훨 나은 것 같아. 과천 미술관이. 거기가. 그렇죠. 공간은.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어느 날 좀 바람이 쐬고 싶은데 그러면은 과천 현대미술관 같은 네. 곳 한번 가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좋아요, 정말. 네. 좋아. 리프트 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 타고, 그렇지. 리프트 타고 가거나 청룡열차라고 그러나? 네. 그거 이제. 코끼리 열차. 코끼리 열차, 아직도 카트, 있나 골프 치러 모르겠다. 가면 카트 타는 거 네. 있잖아. 그거를 막 몇십 대를 붙여놔. 그거 타고 올라가거나. 그렇지. 우리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엘류 원독 팀이 또 그런 얘기 나오면 또 앞으로 한 20분 더 얘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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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경험들, 특히나 현대미술에 관한, 그 에피소드나 쉐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저희 인스타그램, enwd, _official, 그리고 페이스북은 enwd.official, 그리고 지메일, info.enwd@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웬일이야, 당신 하나도 안 틀렸네? 네. 써 있는 걸 읽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시고 싶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시고 뭐 그러면은 주제에 상관없이 그냥 막 던지셔도 되거든요. 이런 창구들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건축가는 토크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w.